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재의 298페이지부터 이제 이 시간에 전표 입력,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텐데요. 요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 8월 5일 날 부가가치세 시험 보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앞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금 계산서 주거나 계산서를 주고 이게 그림으로 줍니다. 이거 똑같이 그림으로 줘요. 그리고 이걸 보고 여러분 보고 전표 입력하는 것을 컴퓨터에다 입력하는 건 생략하고 입력을 하려면 하도 좋아요. 여러분이 나는 입력을 해야 생각이 난다. 그러면 입력하세요. 그런데 답은 어떻게 적느냐? 이런 양식을 제가 줄 거예요. 이런 양식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이제 펜으로 쓰시는 겁니다. 저게 여주쌀 계산서네? 그러면 53번 면세. 선생님 53번 안 쓰고 면세만 쓰면 어때요? 맞죠. 그것도. 아니면 53번만 썼다. 당연히 맞죠. 53번이 면세니까. 두 개 다 써도 좋고 하여튼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품명,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처, 전자세금 다 채우시고 분계 유형은 채점은 안 해요. 쓰고 싶으면 쓰시고 중요한 것은 이 밑에 분계가 맞아야 돼요. 분계 유형이 설사 틀렸더라도 이것까지 맞으면 더 좋겠지만 분계를 채점한다. 분계를. 이 분계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제가 자꾸 밑에 분계를 보시라고 한 겁니다. 전표를 분명히 입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번 분계 말해보세요. 그러면 말을 못해요. 아니, 전표 입력했는데 왜 말을 못해? 밑에 거 안 본 거예요. 그냥 자동 분계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답변에 대답을 못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식당에서 쓸 여주쌀을 50만 원어치 샀습니다. 계산서 발급받고 그 분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 전표 입력을 했는데 왜 몰라요? 이거 봐야지. 식당에 쓰는 쌀 복리후생비지.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하변에 비용 발생. 대변에 계산서 보니까 외상으로 했네. 미지급금. 부채 증가. 이게 딱 떠올려가지고 제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계를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문제는 답안지에 이게 쓰는 거. 요게 몇 문제 나와요? 2개. 그리고 부가세 정리하는 문제 하나 이렇게 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비중이 매우 크다 그랬습니다. 그 비중이. 그게 50%예요. 부가가치세 100점 만점에 이거 전표 작성하는 거 2개 하고 요거 작성하는 거 2개, 2문제, 그 다음에 정리 문제. 거기 과세기간 종료일에 정리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부가세, 예수금 어디다 적고 부가세, 대급금 어디다 적고 납부할 세금, 미지급 세금으로 어디다 적는지 그거 낸답니다. 그거는 뭘 보여줄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딱 사진으로 보여줄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고 요거는 그거지. 요거는 그거지. 요건 그거지. 거기서 보고 밑에 분계를 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뭔 말인지 지금. 우리 다 했었어요.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꺼내놓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낼 겁니다. 지금 이 푸는 과정에서 또 오늘 나올지 그 문제가 8월 3일 날 나올지 8월 4일 날 나올지 분명히 그 안에 또 나옵니다. 했던 거 또 하고 할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자, 여러분 계산서란 말이에요. 계산서 세금자가 없죠? 그러면 면세라는 얘기입니다. 면세구나. 그런데 이 면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13번 면세가 있고 53번 면세가 있는데 13번은 매출에 따른 면세고 판매 우리가 면세 재화를 팔았다는 경우에 팔았을 경우에 13번 계산서가 되는 거고 53번은
매입. 예. 두 개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계산서 아닌 것은 절대로 13번, 53번이 아닙니다. 이 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채점에서요. 이 유형 앞에 여기 유형이 있죠. 여기 유형. 예, 요 유형 틀리면은 뭐 여기 뭐 위에 거 10점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뒤에 거 마저도 다 틀린 거예요. 유형이 틀리면. 굉장히 유형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 유형이 틀린 사람이 밑에 분계 맞출 확률은 없습니다. 예, 벌써 이걸 면세로 인식하지 못하면 여기 분계를 이렇게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료 설명을 보는 거예요. 자료 설명을. 그리고 문제를 보면 사실은 자료 설명을 먼저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는데요. 예, 우리가 자료 설명을 먼저 봅시다. 직원 식당에 사용할 쌀을 농협에서 구입했다.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그러니까 전자 세금란에다가 1번 해라 이 말이에요. 전자니까. 이게 전자 계산서니까. 자, 그러면은 식당에서 쌀을 왜 쓰냐면은요. 직원 식당이니까 직원들에게 밥 해주려고 쌀을 산 거죠. 직원들에게 밥 해주는 쌀은요. 직원들한테 밥값 안 받고 주는 거예요. 구내 식당이니까.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자, 그리고 이제 전표를 입력을 위에다가 할 때 우리가 쌀을 매입하면서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서를 받았으면 13번 아니면 53번이에요. 우리가 팔았으면 13번이고 우리가 뭔가를 샀으면 53번. 그래서 유형을 53번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날짜로 입력합니다. 9월 25일 작성 날짜 보시고 입력해 볼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9월 20 어디 갔지? 네. 25일. 유형은 53번. 품명은 여주쌀. 청정미 가로 닫고 수량 20 아니 열이고 수량이 10이네요. 10. 단가 5만원. 그 규격은 넣을 난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비어있는 거예요. 거래처는 관악농협.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니까 1번입니다. 1번. 전자세금란 요것도 채점해요. 그러니까 1번이라고 안 하더라도 전자 이렇게만 써도 맞습니다. 전자다.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해야 돼요. 1번이 전자예요. 1번 해도 맞은 걸로 하고 전자 또는 전자입력 그래야 맞습니다. 자, 분계는 자료 설명에 쌀값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으면 뭘 보시라고 그랬죠? 예, 여기 증빙의 하단을 보셔라 이겠습니다. 네, 네네. 안 되죠. 왜 외상하면 안 되느냐? 제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에게 여기 품명이 상품일 때만 외상분계 쓰라고 그랬죠? 상품일 때만. 아시겠죠? 상품이면 외상 매입금이 맞기 때문에 상품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쌀을 사고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쌀 장사하는 업종이면 외상 매입금이 맞아요. 근데 이 쌀은 장사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식당에 쓰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외상 매입금은 뭡니까?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죠. 매입 채무라는 말은 재고 자산을 매입하고 빚을 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 매입 채무라는 말이 재고 자산을 사고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재고 자산 안 산 거, 재고 자산이 아니라 식당에서 쓸 쌀을 사고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 아니에요. 매입 채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채무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분계를 외상분계 안 하고 혼합분계로 해야 된다. 혼합분계.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분계를 2번 외상으로 하면은 외상 매입금이 됐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쌀은 외상 매입금 아닐 텐데 이거 고쳐야지.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코드가 커서가 안 들어가. 그래서 여기 외상 분계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때는 혼합 분계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내가 때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도 고쳐야죠. 예. 그래서 여기 상품을 뭘로 바꿔요? 예, 811번 복리후생비로 고치시고. 예, 요 쌀이 지금 식당에 쓸 쌀이니까 복리후생비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줄에 4번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미지급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50만 원. 그리고 탭키 누릅니다.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여기서 매입쪽 51번이나 52번이나 뭐 53번이나 54번이나 뭐 55번이나 이런 코드를 선택하잖아요. 매입쪽을 선택하면 무조건 차변이 상품으로 자동 분계가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상품이면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는데 지금처럼 쌀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거면 무조건 개념값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상품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 여기가 유형을 우리가 11번이라든가 12번이라든가 13번이라든가 뭐 17번이라든가 이러한 매출 코드로 쭉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무조건 대변이 상품 매출이 떠요. 우리가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놔서 그래요. 예. 그런데 상품 매출이 아닐 때도 있죠.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사용하던 차량을 팔 수도 있고 사용하던 공기청정기를 처분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대변이 상품 매출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면 비품, 화물차를 팔았으면 차량 운반구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하면은 자, 53번 면세 매입으로 해야 되는데 53번 면세 매입은 계산서야 된다는 거. 다른 증빙은 절대 53번이 계산서가 53번이 될 수가 없어요. 계산서 중에서 매입이어야 된다는 거. 예. 매입 계산서는 53번이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수행 결과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한 거하고 똑같죠? 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매출 거래 4점. 매출을 했대요. 그런데 분명히 노트북 컴퓨터네요. 오, 상품 팔았구나. 지금 우리 회사가 컴퓨터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상품 팔았으니까 이런 건 수월합니다. 예, 뭘 고칠 게 별로 없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자, 그래서 좀 수월하겠구나. 그런데 두 줄이 있네. 두 줄은 복수거래. 예, 복수거래 창에다 입력해야 돼요.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수거래 기억날 거예요, 아마. 자료 설명 1번 보시면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아이고. 자,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분계하려면 혼합분계해야 됩니다. 혼합분계. 평가 문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여기도 이제 1번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복수거래 키 쓰라고 딱 알려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시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를 읽고 이해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위에 증빙을 보고 이제 자료를 입력합니다. 네. 자,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유형은 11번이다. 여러분 11번 유형이라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한 거, 그게 11번이에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한 거, 즉 판매한 거, 그것이 상품이든 비품이든 차량이든 세금 계산서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팔았거나 처분했거나 했으면 그게 다 11번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한 거는 11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자, 이제 11번으로 확인했고, 작성일자는 10월 8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10월 8일로 날짜 고치세요. 날짜부터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아까 문제 읽으면서 확인했죠? 11번. 자, 품명에서 복수거래 단추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죠? 위에 복수거래 딱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 창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노트북 수량 10개 엔터 단가 60만원 엔터 컴퓨터 엔터 10 엔터 500 플러스 엔터 하시고 탭키를 누르든지 키보드 탭키를 누르든지 아니면 마우스로 여기 확인을 누르든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꼭 무엇을 확인하시느냐, 요 합계가 맞았는지는 체크하고 지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보고 합계란을 봅니다. 1210만원 딱 맞았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복수거래를 제대로 입력했구나 라고 아시면 되고, 보니까 1210만원이 틀렸네. 그러면 여기서 못 고치죠. 어디로 가느냐, 이 품명을 더블 클릭해요. 한번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 팝업 창이 나오죠. 복수거래 보기 누르고 여기서 다시 고치면 돼요. 예. 만약에 그래서 틀렸는지 거기서 확인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졌습니다. 고쳤으면 다시 탭키를 누르거나 확인,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거래처 코드 입력해 보세요. 거래처 코드가 어딜까요? 선아래씨, 거래처가 어디입니까? 네, 현우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네, 현우. 전자세금란은 1번 해야 되죠. 네, 1번 전자입력으로. 자, 분계는 이거 뭘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왜냐면 대금을 아까 자료 설명을 보니까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카드도 아니죠. 나머지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거, 그것이 혼합입니다. 자, 혼합으로 바꿔주시고 분계를 3번,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노트북이 상품 맞나? 맞구나. 상품 매출. 예. 그리고 매출세액이니까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지 부채. 거래처한테 세금 받으면 우리는 그걸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대변에 부가세, 애수금. 다 대변이죠. 부가세, 애수금도 대변, 상품 매출도 대변입니다. 이런 문제 낸다고 그랬습니다. 예. 부가가치세 시험 볼 때 이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변에 이걸 두 개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차변에 이제 3번 차변에 무슨 계정 과목 써야 될까요? 보통예금이죠. 예. 자산증가 103번 보통예금. 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증가는 차변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감소할 때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면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보통예금을.
자, 보통예금을 입력하고 나서 탭키를 쳐서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왔냐면 1210만 원 들어온 거죠. 12100 플러스. 그리고 탭키를 누르세요. 이걸 고치고 가야 됩니다.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러한 금융 관련 계정 과목은 은행으로 거래처를 꼭 고치셔라. 자료 설명해 보면 무슨 은행이라고 나와 있었죠? 예, 고쳐야 됩니다. 서울은행. 서울 엔터. 밑으로 내려와서 엔터. 이렇게 고쳐야 이 문제가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행 결과를 한번 볼까요? 그 답이 나와 있죠. 네, 우리가 11번 과세 유형했고 복수 거래를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했고 거래처 현으로 했고 전자 입력 처리했고 혼합으로 분개해 가지고 차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코드 걸어줬고 대변은 자동 분개되어 있었죠. 대변 두 개는 자동 분개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종이로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왼쪽에 보통예금, 대변에 상품 매출 부가세 수분. 네. 종이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복수거래 키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복수거래 자료 입력할 때는 여기 매출 옆에 복수 이렇게 단추가 또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서울은행이 왜 파란색으로 보이냐면요. 저 위에 있는 현우하고 여기 있는 거래처하고 다르면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이 됩니다. 수행 팁에 보시면 하단 분계의 예금 관련 계정은 은행으로 거래처를 수정하세요 하고 나오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3점인가요? 3점짜리 또 하나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301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를 보면요. 매입거래 이랬습니다. 매입거래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매입에. 지금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타이어 교체. 우리는 지금 컴퓨터 도소매하는 회사인데 분명히 타이어니까 일단 재고자산은 아니구나. 분개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근데 이 타이어는 말이죠. 차하고 관련이 있네. 차하고 관련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게 혹시 승용차 관련되는 건가? 이걸 보셔야 돼. 화물차 관련됐으면 세금계산서 받았고 세액이 있으니까 공제 받아야지 하고 51번 과세 매입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 타이어가 승용차 타이어를 바꿨다면은 이 세금 포기해야 되죠?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54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여기 품목을 보니까 차량하고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그 차가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가보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영업부 승용차 2000cc. 왜 cc를 알려주느냐. 승용차 중에서도 1000cc까지는 공제해줘요. 경차 우대. 그런데 2000cc 승용차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게. 타이어 교체에 대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이다. 단 용산전자는 차량 유지비 관련 비용은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계정과목 이거 비용은 차량 유지비다라고 딱 친절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33만 원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면 돼요. 분개할 때 밑에 상품 아니에요. 차량 유지비. 자, 그 다음에 평가 문제.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한다. 네, 여기에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읽고
여기 작성일자 10월 16일자를 전표로 입력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10월 16일. 유형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까 승용차 관련 타이어니까 불공 54번. 그러면 불공제 사유를 잘 선택해 줘야 됩니다. 3번입니다. 여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라는 거 있죠? 그거 선택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밑에 선택 누르시고요. 품명은 거기 세금 계산서에 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30만 원이니까 수량 단가 건너가서 여기다 300 플러스 엔터 칩니다. 거래처는 공급자가 공인카 서비스니까 공인 엔터 쳐서 검색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1번 해가지고 전자입력이 나오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설명에서 이 타이어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없었어요. 설명이 없을 때는 그 세금 계산서의 아래쪽을 보셔라. 예.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외상으로 했네요. 그렇습니다. 외상분계하면 안 되죠? 혼합분계. 외상분계하면 이게 상품이 아니거든요. 상품이었으면 외상분계가 맞아요. 그러나 이거 상품은 아닌 겁니다. 주의할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혼합분계 하셔라. 3번 혼합. 그런데도 상품으로 돼 있어요. 원래 상품이 매입이면 다 상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고쳐야 돼요. 아까 문제에서 차량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그랬어요. 차량 엔터 치시고 800번대 822번 가서 찾아요. 엔터.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한쪽을 대변이니까 지금 차변은 됐으니까 대변을 생각해야죠. 자, 여러분 타이어 바꾸고 외상했으면 개념가액이 뭐예요? 네,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330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바꿀 필요 없겠네요. 자, 이 문제는요. 첫째, 이 유형이 불공이라고 하는 54번 유형을 선택했을 때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유형에서 다른 걸로 하면 이 문제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은요. 첫째, 세금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돼요. 둘째, 공제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세금 계산서. 아시겠죠? 54번 불공이라는 것은 뭐다?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세금을 공제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 그게 54번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매입 쪽에서는 54번이 나올 수도 있고 51번이 나올 수도 있고 53번이 나올 수도 있고 57번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 여주쌀은 뭐였어요? 53번이었죠? 면세 매입. 예. 아까 51번 그 상품 매입한 것도 나왔어요. 또 여기 지금 불공 54번도 나왔습니다. 또 57도 나올 수 있어요. 57. 카드 매입. 예. 딱 6번 보니까 기다리고 있네, 그 문제가. 아, 이건 판매네. 카드 판매. 여러분, 판매하고 매입하고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 매출 전표라고 해서 다 매출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는요, 전부 위에 매출 전표라고 해요.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사람이 매출하는 사람이 발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칭은 다 매출 전표예요. 그러니까 매출 전표라고 해서 다 매출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매입도 있다. 매입도. 그래서 꼭 이걸 읽어야 돼요. 자료 설명을 보니까 주식회사 효안상사에 컴퓨터를 판매했군요. 네, 카드로 판매했어요. 17번 유형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매출에서 유형은 3개가 나옵니다.
11번 세금계산서 매출, 13번 계산서 매출. 지금은 신용카드 매출이에요. 그 유형이 17번이에요. 17번 신용카드. 카과 매출이라고 하죠.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 효환 상사에서 우리 상품을 사가면서 카드로 결제해 줬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 매출 전표에서 날짜부터 확인해요. 10월 24일. 그리고 이거 입력할 때는 합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공급가액에다가. 그래서 공급가액에 합계 넣는다는 거, 합계에다 딱 동그라미 쳐놔요. 그리고 카드사가 현대카드라는 것도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는 자료 설명에 효환상사, 이것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0월 24일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10월 24일 어디 갔어요? 10월 24일. 유형은 17번입니다. 17번 카과. 하면은 카드사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리가 어느 무슨 카드 가맹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카드인가요, 이게? 현대카드죠? 네, 현대카드 확인. 가맹점 번호죠. 자, 품명에다가는 컴퓨터라고 써야 되겠네요. 자료 설명에서 컴퓨터라고 했으니까.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넣으셔라. 합계. 572000 572 플러스 엔터. 그러면 이렇게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딱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부가세가 네. 이거는 12,000원이 아니라 52,000원이 아니라 57,200원으로 잡혔잖아요. 공급가액에다 얼마라고 넣으셨어요? 공급가액 57만. 57만 2천. 57,200원. 다시 한번. 17번 현대카드 컴퓨터 엔터에서 57만 2천 원. 됐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급가액에다가 어떻게다가 잘못 넣었더니 막 엉망이 됐다. 제일 쉬운 방법은 그 줄 다시 입력하면 되니까 여기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삭제해버립니다. 그거 다시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를요. 네네. 외상 매출, 일반 매출로 했을 때 끝에 분계를 카드로 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카드 분계해도 매출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뜹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거래처는 누가 되냐면은요, 효환 상사가 되는 거죠. 아까 카드사 거래처는 아까 여기서 카과 할 때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래처는 효환 상사입니다. 자, 카드니까 전자세금란은 비워두는 거죠.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요. 분계를 카드 분계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 받았으니까. 자, 밑에 카드 분계는 몇 번이요? 4번. 4번. 자, 고칠 게 없습니다. 다음 볼까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 우리가 카드로 판매를 하면요, 외상 매출임금이에요. 카드로 상품을 팔면 효환 상사로부터는 받았으나 현대카드사에서 우리 통장으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현대카드사가 되는 거고요. 매출이니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 예수금으로 부채가 증가되고, 매출이니까 공급가액이 상품 매출 대변에. 그래서 매출은 대변에 상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이 있을 것이고, 차변은 돈 받았으면 현금이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이요,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네. 수행 결과 나와 있습니다. 네, 17번 카과는 이렇게 했고,
했고 컴퓨터로 이렇게 입력을 했고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우리가 합계 넣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분계는 카드 분계하면 완벽하게 자동 분계가 일어납니다. 차변 대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눈으로만 보고 가면 안 돼요. 아 이거 차 쓸 때 이렇게 차변에 예상 매출금 거래처 현대카드사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예. 네. 뭐 이게 한 문제 있는데요. 뭐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여러분들 표시를 잘 해두세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여기 7번부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303페이지 7번이라고 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